전시회에서 가장 먼저 오디오 가이드를 찾는다면 도슨트 시간만 기다렸더니 몰려드는 사람들로 그림조차 보기 힘들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가이드 없이도 그림을 이해하고 싶다. 오늘의 주제, 이것만 알면 가이드 없이 전시 이해 99%. 전시회 가기 전 알아야 할 두 가지입니다. 전시회 전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작가. 작가에 대한 이해는 작품의 이해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성장 환경, 작가의 삶과 가치관은 작품 제작 방식이나 소재의 상징, 표현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예로 들어보죠. 그림을 잘 몰라도 어디선가 한 번은 봤을 그림, 별이 빛나는 밤. 구불구불한 선으로 가득한 어두운 밤, 이와 대조되는 크고 밝은 초승달과 별들. 하늘 아래에는 평화로운 마을과 우뚝 선 사이프러스 나무가 멋진 이 그림.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고흐의 삶을 알고 보면 결코 아름답게만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가 생레미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던 시절에 그려졌습니다. 굽이치는 곡선 패턴과 거친 붓질이 특징인 이 그림은 고흐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던 때 그려졌는데요. 역동적이고 거친 터치는 고흐의 격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흐는 소재를 통해 자신의 불안한 감정 상태를 드러냈는데요. 하늘과 이어진 커다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양에서 주로 무덤가 주변에 심는 나무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옆의 마을 역시 죽은 듯 고요하게 그리면서 그림 전반에 죽음을 표현해냈죠. 그러나 밤하늘 속 소용돌이치며 밝게 빛나는 달과 별을 그림으로써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을 표현한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심정과 삶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작가의 삶이나 상황을 알고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감상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탄생한 걸작에 대한 경외심, 고흐에 대한 애틋함이나 고흐가 당시 느꼈을 처절함 등의 정서가 그림에 투영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감상이 가능하게 되죠. 고흐의 대표작인 이 그림은 놀랍게도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림, 즉 실패작이라고 얘기한 그림이라고 해요. 전시회 전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역사. 앞서 말한 작가가 작가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역사는 작가가 살던 시대, 당시의 문화와 철학 등 보다 사회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의 작품을 통해 이야기해볼까요? 앤디 워홀의 대표작 마릴린, 1960년대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여러 차례 제작된 작품입니다. 미국의 섹스 심볼이자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를 소재로 했기에 저절로 눈길이 가는 작품이지만 그림이 그려진 당시 미국 사회의 특징을 알고 보면 보다 흥미로운 감상이 가능합니다. 성공한 상업 디자이너였던 앤디 워홀이 예술가로 활동하던 1960년대는 TV의 보급화가 이뤄진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물질적 풍요로 중산층이 급격히 늘어났고 광고와 영화로 보편적이고 대중적 이미지가 양산된 시대였죠. 또한 기성세대와 관습 등에 반발하며 히피 문화가 성장한 때로 반항아 이미지였던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럽 미술만을 예술로 여기는 상류 사교계에 반발한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예술화하는 화풍, 즉 팝아트 열풍이 시작됩니다. 대중매체의 보급화, 기존의 권위에서 탈피하려는 사회적, 문화적 욕망이 꿈틀대던 시대. 앤디 워홀은 이런 시대적 특성을 매우 잘 반영한 예술가였죠. 워홀은 캠벨 수프, 코카콜라 등 일상의 물건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이를 다시 여러 개의 작품으로 그렸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듯한 이러한 작업 방식은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 TV나 극장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유럽의 고급 문화를 선호한 미국 지식인들은 워홀의 그림에 진지함과 개성, 희소성이 없다며 비판했지만 대중매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일상의 소재를 마치 TV나 광고판을 보듯 그려낸 워홀의 작품에 신선함과 흥미를 느낍니다. 워홀 역시 한 인터뷰에서 나를 알고 싶다면 작품의 표면만 봐라.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림에 예술가의 의도나 개성을 심지 않고 그저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즐기길 바랐죠. 그런 워홀도 집착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셀럽, 아름다움, 그리고 죽음.
할리우드의 아름다운 유명 여배우이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마릴린 먼로는 앤디 워홀에게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사망 후 워홀은 그녀가 주연인 영화 나이아가라의 포스터에서 그녀의 얼굴만 실크 스크린에 찍어냅니다. 윤곽선 밖으로 색이 삐져나오게 해 회화적인 느낌을 주되 눈과 입술, 머릿결을 화려하게 강조하여 그녀의 섹시 아이콘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사본 작업을 통해 영화에서 끊임없이 소비되는 마릴린 먼로를 표현함으로써 그녀를 개성을 가진 한 인물이 아닌 공산품인 코카콜라나 캠벨 스프처럼 할리우드가 만든 소비 상품같이 보이게 했습니다. 죽음마저 가십이 되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미국의 자본이 만들어낸 대중문화의 스타 상품 마릴린 먼로. 미국의 물질 문화를 주로 작품화한 워홀에게 그녀는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처럼 작품이 그려진 시대상을 알고 보면 앤디 워홀의 마릴린을 단순한 팝아트가 아닌 1960년대 자본주의에 따른 미국 사회의 풍요와 매체의 발전에 의한 대중문화의 확산 등 당시 미국의 시대적 특징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빈센트 반 고흐와 앤디 워홀의 작품을 통해 전시회 가기 전 알고 가면 좋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전시 작품을 다 몰라도 이 두 가지를 미리 알고 가시면 전시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폭넓은 감상이 가능해집니다. 다가오는 주말 전시회 나들이가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기억해서 보다 풍요로운 관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담 드 시엘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밤엔 저녁살로.